처음 연애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조언. 피임은 하지 말고 절대로 콘돔 끼지 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춘기 이상 자녀가 남친이나 여친이 처음 생겼을 경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애에 빠져 학업에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되고 특히 벌써부터 이성과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 방에서 우연히 피임 도구라도 발견하면 아이가 벌써부터 애인을 사귀면서 관계를 가지다니 기겁을 하고 정신적 충격을 먹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뭐라도 조언해 주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스킨십이나 성관계하지 말라고 말하기에는 구시대적 마인드 같기도 하고 괜한 잔소리 했다가 자녀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으니 우회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은 바로 피임 확실히 해라입니다. 여자아이한테는 관계 시 콘돔 거부하는 남자는 무조건 거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었다가도 콘돔 필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남녀가 사귀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콘돔을 끼면 임신이 안 되니 얼마든지 성관계해도 상관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임 확실히 하고 콘돔 끼라는 이야기는 하나만한 조언이고 이것은 임신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님의 애초 기대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왜 자녀가 이성과 스킨십 특히 성관계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관계 자체가 나쁜 행동도 아니고 과거처럼 정조라든가 순결 같은 윤리적 관념이 중요하게 취급받는 시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단순히 공부에 방해될까봐 에너지를 이상한 데 낭비할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더 원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관계를 부모님들이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번식 활동을 하는 새끼는 부모가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다 자란 동물이 짝짓기를 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독립적인 자기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짝짓기를 한 개체의 부모는 확실히 더 이상 새끼 케어를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영역을 침범한 새끼를 완전 남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생식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의 섭리로 부모님은 자녀가 이제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깨달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의무감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빨리 독립시키고픈 욕구도 강하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보기에 아직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 큰 어른이 되려는 행동을 하니 마음에 안 들고 한편으론 배신감도 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 성인으로서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성관계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대에 와서 성인 도구의 발달로 성관계가 개인적이고 은밀한 쾌락적 도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 있어서 성관계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었으며 자손이 많을수록 경제적 안정과 노후에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나 사대부들에게는 자신들의 혈통을 잇고 가문의 전통과 유산을 상속하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관계는 특히 원나잇을 포함하여 가벼운 만남일수록 그 목적이 오로지 자기 쾌락 추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나잇이나 성매매와 달리 사귀고 있는 연인끼리의 성관계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가정하지 않는 남녀 간의 사랑과 성관계의 본질은 그냥 성욕 해소에 불과합니다. 만나는 상대가 더 어릴수록 더 몸매가 좋을수록 더 잘생길수록 더 똑똑할수록 상대방에 대해 더 큰 애정과 사랑을 느낍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적 매력에서 사랑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은 그것의 본질이 성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성관계가 본능적인 성욕 추구로 변질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본능 추구는 본래 이기적인 행위이며 본인의 쾌락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은 생존을 위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행동 양식입니다. 본능대로만 사는 동물들에게서는 타자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등 이타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기 본능대로 살면서 욕구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희생이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매번 새로운 이성을 탐색하고
쉽게 바람피게 됩니다. 사춘기 때 호기심으로 시작한 가벼운 성관계가 성적인 욕구가 개인의 이기심 발현을 촉진합니다. 흥분과 쾌감을 주는 성관계가 마치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 양 잘못된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느낌과 쾌감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쾌락의 맛을 알게 되고 점점 더 높은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본격적인 쾌락 추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책임없는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때론 남을 위해 배려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크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아이가 훌륭한 인성을 갖춰서 타의 모범이 되길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존 본능으로 나중에 자녀의 이타심의 대상이 남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인 자녀는 나중에 노후에 별 볼 일 없어진 부모에게 연락 끊고 가차없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공유가 불가능하고 가정 발전에 아무런 상관없는 개인적인 욕구 추구 행위인 자녀의 성관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득에는 반드시 비용, 책임, 잇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득은 명확히 아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나 책임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관계에서 출산이라는 책임은 무시하고 쾌락이라는 이득만 취하려 하는데 반대급부로 그에 따른 비용도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성관계하기까지 지출했던 돈과 시간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비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비용은 바로 중독입니다. 쾌락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독도 더 심해집니다. 성매매, 포르노, 마약, 섹스 다 비슷한 기전으로 작동합니다. 포르노, 마약 등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흥분과 쾌감을 주는데 이것은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때의 쾌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중독 물질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결혼했어도 수시로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성은 미혼일 때 그렇게 쾌락적으로 놀다 보니 과거의 쾌락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만남을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본인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뇌가 쾌락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만약 이러한 자제력도 없이 중독에 따른 성욕 집착의 정도가 더 심해지면 스토킹, 불법 촬영, 교제폭력, 강간 등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대상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범죄 전에 강력한 쾌락을 얻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독과 집착에 걸린 것입니다. 다시 또 그 이상의 쾌감을 얻으려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선을 넘고 범죄를 저지르고만 것입니다. 충동성과 공격성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범죄 전에 느꼈던 강력한 흥분과 쾌감이 범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녀들에게 피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조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성과 성관계할 거면 피임은 절대로 하지 말고 콘돔도 끼지 말라고 말입니다. 피임하지 말라는 뜻은 성관계를 가볍게 쾌락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임신할 각오를 하란 뜻입니다. 논외로 책임있는 시민들을 길러내고픈 사회라면 피임 도구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만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래 성관계의 목적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종의 번식을 위해서 성관계 시에 자극적인 쾌락이 뒤따라 오게끔 설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쾌락은 그냥 부수적인 이득입니다. 서로 즐기기 위한 쾌락이 성관계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성관계의 진짜 목적은 아기의 탄생이라는 심각하고 엄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의 부수적인 이득인 쾌락만 쫓다가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성격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라면 자녀에게 일탈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관계를 가르치지 말고 책임을 지는 성관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일시적 쾌락이나 순간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탈 뒤에 찾아오는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성관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보다 성관계는 필시 임신을 가정하고 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성관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먼저 자기 반성과 자기 고백을 하고 자녀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도 아이를 같이 양육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 때 성관계하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나는 임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아이를 같이 낳고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 성관계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임하지 말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신체적 경제적으로 아이 낳을 준비가 되기 전에는 성관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령 어린 나이에 일찍 아이를 낳더라도 장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종족 번식이라는 생명체로서의 가장 큰 숙제를 일찍 해결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있다 보니 또래 친구들처럼 어디 여행 다닌다거나 게임하거나 자기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허투루 시간 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의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인생은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찍 돈을 벌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 결혼 풍속은 외모, 학벌, 재산, 직업 등의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있습니다. 재벌은 재벌끼리 전문직종은 전문직종끼리 서민은 서민들끼리 결혼합니다. 또 재산이나 직업, 신체가 평균 이하의 남자들은 사실상 결혼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멋모르고 만난 사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서로 간의 월등히 조건의 차이가 나더라도 순수하게 만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적 연기인 30대 중반에 만났더라면 언감생심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재벌집 자녀나 지능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상대를 20대 초반 어리고 순수할 때는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일찍 낳고 늦게 낳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리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너무 일찍 성적 쾌락을 경험하면 남아있는 긴 세월 동안은 쾌락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야 외모가 빛이 나고 매력이 있으니 쉽게 이성을 만나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의 나이가 되면 사회적 위치도 있고 누구나 늙고 외모가 볼품없어지기 때문에 성적 쾌락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의 대가인 강력한 중독에 걸려 쾌락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득에는 공짜가 없고 쾌락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